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요즘은 하방 압력이 워낙 좀 팽배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보도라든지 뭐 아니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압구정동은 앞으로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그럼 내가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압구정동은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 예측해 보기 위해서 최근에 보고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시장과 앞으로의 압구정의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22년도 8월 3일자로 해가지고 북 이슈 노트라고 해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방 요인이 팽배한데 그 와중에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기재했는데요. 하방 요인은 무엇이고 상승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운데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기대 심리도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내고 있다. 하락 전환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거의 부동산에 전화가 안 온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대 심리도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금년 중에 수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과 리스크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이걸 점검해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서 이런 분석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택시장 여건은 상방, 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좀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주택 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차익 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으로 꼽았어요. 일단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DSR 현재상으로는 DSR 규제를 기간을 40년을 50년으로 늘려주던 어쨌든 DSR 규제에서 막혀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 모인 자리에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DSR 규제를 아예 그냥 없애면 안 되나요? 되게 단순하고 무식한 질문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IMF에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에 대해서 경고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DSR 규제를 아예 없애버린다라고 예상했을 때는 국가 신용 등급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단계 하락할 위험성이 있대요. 두 단계 하락한다는 얘기는 일본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동일선상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DSR 규제를 풀어주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이란 얘기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원래 윤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 그 공약에서 취득세 중과도 또 풀어주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보통은 취득세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6월 달에 초안을 만들고 뭐 10월 달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좀 스멀스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 보도로 봤을 때는 딱히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봤더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겠다라고 할지언정 지방정부의 세수인,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그 세수의 원인이 되는 이 취득세를 지금 주택시장이 활성화돼서 거래가 활발해야지 풀어줄까 말까 한데, 거래는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면 과연 그 세수는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기도 또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을 봐야 되긴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금리 상승, 금리가 많이 올랐죠. 고정금리이신 분들은 다행인데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지금 매 달마다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영불적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매물들을 던질 것이고, 그러면 그 시장들이 빌라 시장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 그리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아파트 시장들이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지금 하방 요인이다라고 하는 요인에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상승 요인은 뭐냐? 현재 하단에서 꼽는 상승 요인은
다만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완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규 공급 부족 등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놨는데 보유세를 완화해 준대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년부터는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부담감이 좀 줄었으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물이 걷어들이면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매물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규 공급 부족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서울을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는 택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구룡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딱히 없습니다. 최근에 용산 정비창 거기를 또 해준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없어요. 땅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서울의 공급을 더 많이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 기조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앞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라든지 재초환료 부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진행 중인 사업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 보도가 당연히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좀 주춤하고 부진하고 기대 심리도 악화되고 아마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아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보통 15억 미만의 대출로 인해서 그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15억 미만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대략 한 데드라인이 2020년도 가격대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압구정은 2020년도 가격까지 갈까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압구정동에서 가장 세대수가 큰 구현대에서 가장 핫한 한강변에 있는 현대 1, 2차입니다. 1, 2차 최근에도 또 80억이 거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2차는 22년도 1월 18일 날 80억에 9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들썩들썩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다시 8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가격은 보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들은 저층에 딱 하나 7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인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고 내년 중반기 넘어서는 24년도 대선과 우리나라도 총선이 겹쳐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반기 이후로는 다시 금리를 경착륙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올라가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전제 하에서 압구정이 대략 한 1년 동안 가격이 2020년도 8월 13일 51억 7,500만 원처럼 30억 이상 떨어질까요? 그럼 압구정의 이 매물 지금 딱 하나 나와 있는 거 75억의 저층 이 집주인분께서 급하다고 30억을 떨어뜨려가지고 25억을 떨어뜨려서 지금 51억 7,500만 원에 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75억에 1년 정도 안 팔리더라도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75억에 거래될 확률이 높을까요? 매물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딱 하나거든요. 어떤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75억에 거래되거나 혹은 그 중간에 호재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떨어져도 1, 2억 정도지 안 그러면은 집주인분께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은 안 파실 것 같아요. 절대 50억까지 2020년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는데 원래 사람 심리가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릴 때는 내가 지금 사면은 점인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남들이 대중이 이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가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가신 분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제 영상 찍을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도 요즘 침수 피해가 많다 보니까 압구정 침수 됐나 안 됐나 궁금해서 막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에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소양강댐이 건립되고 나서 압구정이 침수가 좀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양강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같이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소양강댐 수주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현대건설이 67년도에 소양강댐 1차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수장이신 정주영 회장께서는 확실히 성견지명이 뛰어나신 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 수주만 집중하신 게 아니라 이분께서는 그동안 또 압구정동 혹은 삼성동 일대의 땅을 또 사서 모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보시면은 그쪽에 있는 땅들이 평당 얼마였는지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짜장면이 40원이었는데 압구정이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평당 가격이. 네, 그럴 때 값어치가 없을 때 미리미리 땅을 미리 수집해 놓고 그 후에 소양강댐이 건립되고 이쪽 압구정도 침수를 덜하게 되니까 침수를 안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후에 아파트를 짓고 또 현대백화점 본점이 들어오고 삼성동에도 현대백화점을 세워서 더 큰 부를 축적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견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이 이쪽 방향이라고 할 때 조금은 더 멀리에서 볼 수 있는 기준점, 그거는 누가 세워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요즘 같을 때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전문가, 저 사람도 전문가. 근데 사실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 내가 이 시장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시기도 이때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나중에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놓친 것도 나의 손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지금 들어와서 내가 부족한 자금에 대한 또 이자를 내는 것도 나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가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정주영 회장처럼 이런 성견지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압구정동에 있는 중개사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가격 상승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상 매도를 계획하셨다가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있다가 팔까요? 라고 보류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오전에 나왔던 가격보다는 오후에 또 다르게 1억, 3억 올라가는 것은 좀 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매수자로서 내가 지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때 들어오면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 매도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위기가 좀 눌린 그런 어정쩡한 분위기일 때는 이때는 협의가 가능한데, 막상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호재 뉴스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반전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하루아침 사이에 1억에서 5억 오르는 거는 순식간의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 잘 세우셔가지고 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제가 또 영상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급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또 어떤 매물이 조금 더 적합한 매물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